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 실전 예제 코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각각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고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테이블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 웹 기반의 채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릴 때 가장 많이 누락하게 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설정 변경에 따른 자동 전파 기능을 코드에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ASP.NET 예제를 보여드리면서는 다소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SAX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글로벌 모듈 파일을 ASP.NET에 추가하시고 코드 비하인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강조한 이 블럭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환경 설정 파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기화하는 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코드가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API로 호출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이블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테이블 스토리지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테이블 클라이언트의 create tables from model이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형식 이름을 지정하는데요. 메시지 데이터 서비스 컨텍스트라는, 즉 이번 채팅 예제를 위한 테이블 엔터티를 정의를 한 것을 컨텍스트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엔터티의 이름과 동일하지만 엔터티 이름에 복수형의 타입을 붙여서 메시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시지스 테이블에서 쿼리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로서는 새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add 메시지라고 하는 새 함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엔터티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이 엔터티에는 간단하게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과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키값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값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별도로 setKey라고 하는 메서드로 뺐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생성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엔터티의 적당한 시점에 초기화를 해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폼에 나와 있는 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폴트 ASPX 페이지에서 잠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ASP.NET 웹폼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웹폼의 디자인 화면을 보면 AJAX 패널 형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새로 고침이 발생하지 않고 AJAX 레벨에서 화면 UI가 변동이 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업데이트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패널 안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고 메시지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폼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에 채팅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코드 비하인드를 잠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별다른 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에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서 해당되는 테이블 엔터티를 초기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해서 보내고 그 결과로 다시 바인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연결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메시지에 이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프로젝트를 로컬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가 관리자 권한으로 떠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시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라는 타이틀의 태그가 더 붙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윈도우즈 애저 롤 프로젝트가 시작 프로젝트로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시작 프로젝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로컬 패브릭에 배포가 되고 있고요. 배포가 완료되면 웹롤을 열어볼 수 있도록 브라우저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임의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었던 내용과 함께 테이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엔터티들이 열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페이지를 다른 인스턴스에서 한 번 더 띄워본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채팅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주실 것은 채팅 프로그램의 기능성보다는 현재 어떻게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채팅 기능과 유사한 것을 만들었는지 API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데 주목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테이블 스토리지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탐색기 창에서 개발 스토리지에 접근한 다음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테이블 엔터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테이블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파티션 키로 A라고 하는 문자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 키에는 고유한 값을 사용하도록 이와 같이 GUID 값을 섞어서 만들었고 타임스탬프에는 고유한 어떤 식별자를 위해서 시간값을 이곳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했었던 웹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갔던 것과 함께 이름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더 유용한 점은 WCF 데이터 서비스의 쿼리식을 이곳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추스려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식 자체를 프로그래밍이나 URL 혹은 다른 엔터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예제로 블럽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 텐데요. 블럽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고 메타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웹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럽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도 글로벌 ASX 모듈 파일에서 이와 같이 설정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럽 스토리지는 별도의 모델이나 특수한 설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기존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뷰에 보시면 데이터 바운드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와 함께 각 버튼에 대한, 즉 삭제 명령이나 복사, 스냅샷 명령에 대한 버튼을 별도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여러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갤러리 형태로 그리드를 리스트 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입력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 보기로 이동해서 코드 비하인드를 살펴보면 페이지를 처음 로딩할 때 컨테이너가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매번 요청 때마다 이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트백이 아닌 경우, 처음 페이지를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이 함수를 실행해서 페이지에서 올 수 있는 과부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리프레시 갤러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블럽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도록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리프레시 갤러리에 있는 함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미지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 뷰의 것이 맞고 그 리스트 뷰의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에 블럽 컨테이너에서 이미지 파일을 목록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데이터 바인딩으로 걸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평가식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객체에 대한 URL이나 이름 혹은 값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바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바운드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것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각각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메타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작동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매개 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삭제나 스냅샷 혹은 복사 명령을 사용할 때 매개 변수로서 URL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URL을 이용해서 실제로 삭제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 기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버블에 의해서 던져진 아규먼트를 다시 받아들여서 실제 삭제에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혹은 상대 경로를 얻어올 수 있는 URL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를 얻은 다음 그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블럭 레퍼런스를 얻어서 삭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통지하는 것까지 그리고 갤러리를 다시 새로 고침하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명령어에서 레퍼런스를 얻어온 다음 카피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copy from block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실제 바이너리를 복사하고 그리고 모든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의 경우에는 읽기 전용의 파일 사본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블랍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될 때 다른 클라이언트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백업을 생성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작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인지 확인하시고요. 현재 이미지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그림을 하나 등록하였고요. 삽입된 상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피 명령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카피된 파일의 이름이 이와 같이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새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기존에 복사된 이미지가 삭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링크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등록된 것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스냅샷 버튼의 경우 이와 같이 읽기 전용의 스냅샷 이미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큐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웹롤과 워커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롤과 워커롤을 동시에 사용하는 예제의 경우에는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한 비동기 처리를 웹롤에서 접수를 받고 워커롤이 처리한 다음 이것을 다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데몬 프로그래밍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웹롤의 경우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와 같이 큐스토리지 역시 글로벌 모듈에서 프로그램 시작 시 이와 같이
설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API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초기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UI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UI가 없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형태이고요. 코드를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결 문자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받아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Q의 경우에도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Q의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께서 워커롤에 혹은 다른 프로세스에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Q를 생성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Q를 워커롤이 먼저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웹롤이 먼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생성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묶은 create if not ex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 번 더 호출해서 명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시는 것처럼 add mess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 추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워커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워커롤의 경우에도 시작점에서 onStart 메서드에서 아까 제가 웹롤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함수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시작점이 실행이 되었음을 알려줌과 함께 스토리지에서 Q클라이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Q레퍼런스를 얻어온 다음 반복문 안에서 약 10초에 한 번씩 메시지를 새로 가지고 와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 10초에 한 번씩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 처리를 하도록 코드를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얻어온 다음에는 트레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디버깅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콘솔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 애저가 제공하는 별도 에뮬레이터 UI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메시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Q에 잔존하지 않도록 완전히 메시지를 삭제하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실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을 시작 프로젝트 설정으로 지정하고 실행을 하면 로컬 패브릭에 프로젝트가 디플로이가 됩니다. 아쉽게도 Q스토리지의 경우에는 현재 UI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로컬 에뮬레이터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는 것으로 그 결과를 빨리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로컬 에뮬레이터에 두 개의 역할이 기동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한번 입력해서 워커롤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웹롤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리턴이 돼서 나타나고요. 잠시 기다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제가 입력했던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메시지를 더 입력한다면 역시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 메시지가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에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두 개의 메시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입력했던 1, 2, 3, 4 메시지가 나타나고 잠시 뒤에 이어서 입력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시지의 객체를 얻어온 다음 이 메시지가 널 레퍼런스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Q스토리지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로컬에서 시연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NTFS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의 페이지 데벨롭을 이용해서 가상 하드 디스크를 만들고 이것을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블럽 스토리지의 기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모듈에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드라이브로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이곳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로컬 리소스라고 하는, 즉 미리 할당되어 있는 내부 저장 공간을 얻어오신 다음, 그리고 그 저장 공간을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경우에도 페이지 데벨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블럽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글로벌 모듈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메서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설정 전파 API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로컬 리소스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는 바로 캐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초기화하는 API를 한 번 더 불러주고 실제 드라이브에서 페이지 데벨롭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데벨롭으로 얻어온 것을 처음에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VHD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마운트한 다음 그 경로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별도의 프로퍼티에 넣고 이 경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셧다운이 될 때 그때 바로 언마운트 작업을 들어가서 완전하게 연결을 끊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실제 윈도우즈 애저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가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아쉽게 테스트를 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기능을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파일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별도로 디커플링을 사용해서 로직을 구성하신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쪽으로 코드를 옮겨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내용은 실제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에 대한 코드 예제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제나 상세한 사용 방법,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의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 사용 예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다른 리소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